학원 이미지 네이밍으로 극복하기. 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어, 학원 우리 학원에 대한 고객들의 인상,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그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원장님과 대면했을 때 원장님이 전해주는 인상이 있고, 또 학원의 시설을 봤을 때, 또 학원의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학원의 블로그를 봤을 때, 인스타 같은 SNS를 봤을 때, 자, 그 각각 모든 모습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다. 또 인상을 주는 하나 중에 우리 학원의 이름이 있죠. 학원 이름이 되게 고심해서 어렵게 지으셨겠지만 막상 학원이 흘러가다 보면 뭐 고등부 확장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물렁물렁해 보인다든지 너무 세 보이는지 뭐 그런 이름이 가진 인상 때문에 고민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음, 지금 생각에는 한 3편 정도 이미지를 극복하는 학원의 이름이 가진 인상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쉬운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어, 아마 보통은 이름 때문에 큰 고민은 안 되실 텐데 원장님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학원 이름이 어려 보인다거나 학원이 너무 뭐 고등부 타겟 같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빡세 보인다거나 물렁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렇게 처음에 이름에 상호에 과목 이름이 들어가서 확장성이 떨어져 보이는 이름, 그런 이름 때문에 뭘 하기가 망설여지거나 되게 자신 없어 하시는 그런 원장님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근데 가장 쉬운 이 확장 방법은 이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서브 브랜드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는 이 서브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 다 서브 브랜드고 현대에서도 제네시스가 하나의 상품 브랜드였다가 독자적인 제네시스의 브랜드로 나갔죠. 또 우리 많이들 드시는 맥주, 뭐 오빈지 롯데인지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피치, 뭐 카스, 뭐 이런 이름들로 새로운 이미지를 씌운 맥주들을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시장에 새로 들어가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가 있었고 그거보다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뭐 프리미엄 폰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갤럭시 A 시리즈를 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액세서리나 의류, 신발, 지갑 같은 것들도 보면 좀 더 고가형 브랜드, 그다음에 같은 회사인데 저가형 브랜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런 서브 브랜드 전략을 학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많이 아시는 교육 브랜드 중에서 해법 에듀, 해법 에듀를 보면 이 해법 에듀라는 회사 아래에 이 해법 수학, 셀퍼 수학, 그다음 뭐 셀파 우등생, 해법 수학, 그다음에 해법 중국어, 해법 영어 이렇게 다양한 서브 브랜드들이 있고 이 전체가 해법 에듀의 패밀리 브랜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한 사람이지만 카페 학원 365에는 라는 카페에서는 학원 365 프로젝트라는 브랜드, 상품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죠. 블로그 365, 광고 365, 브랜딩 365라는 서비스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해왔던 원데이 코칭이 뭐 직접 저 멀리 지방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격으로 하자. 그래서 원격을 이름을 코칭 애톰이라고 붙여서 원데이 코칭 애톰 이렇게 서브 브랜드로 이름을 지어서 원장님들께 인식시켜 나가고
그 서비스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학원에서 서브 브랜드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학원 이름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영어 학원이든 수학 학원이든 또는 그냥 예를 들어 이종성 학원, 어, 뭐 법인으로 된 그런 큰 학원들을 보면 학원 이름에 그 회사 이름에 상호 그 과목명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종성 학원인데 영어 파트는 이종성 영어. 그다음에 그 밑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지금 이렇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말로 이렇게 그냥 저희 초등부는 이라고 하거나 또는 분관했을 때는 저희 중등관에서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 요소 하나하나들을 다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브랜드화 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초등부에 있는 무슨 레벨 1, 레벨 2, 뭐 브릿지 과정 뭐 이런 레벨들을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브랜딩 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 이런 식으로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 학원 이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학원 이름이 가진 이미지들을 이 서브 브랜드 네이밍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원치 않는 이미지 말고 원하는 이미지, 쉽게 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담는 그런 네이밍을 한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제가 지어본 건데 이거 저기 영상 자료 만들면서 뭐 키즈 쿨 영어학원이라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학원 이름이. 키즈 쿨 이름이 가진 확장성이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죠. 중등부, 고등부로 가지 못할 것 같고 처음에 지은 학원 이름이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의 확장성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 초등부 애들이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중고등부까지 있어서 모집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경우 또는 여기서 매출을 단위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어, 수학을 도입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 이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키즈쿨 영어 학원에 초등부는 키즈쿨 그대로 두지만 중등부는 이제 임의로 지은 겁니다. 미들쿨, 고등부는 하이쿨 이런 식으로 동일한 브랜드의 표식이 있지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름을 쓰시는 거죠. 그럼 학원 이름을 실제로 바꿔서 쓰냐? 광고할 때 광고 전단지나 인스타 하실 때 밑에 상호 쓰는 곳에 미들쿨 영어 중등부 모집할 때는 이렇게 쓰고 설명 문구를 쓰면 됩니다. 미들쿨 영어는 키즈쿨 영어학원의 중등 영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뭐 중등 내신 전문 브랜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설명을 하면 상호를 속인 것도 아니고요. 이 미들쿨 영어라는 이름으로 중등부에 모집을 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학 과목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뭐 보통 주력 과목에서 다른 과목을 붙이실 때는 프랜차이즈 컨텐츠 가맹을 하시죠. 근데 본사들에서는 좋아하진 않겠지만 원장님만 생각하면 그 본사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의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워 자체가 인지도도 높고 선호도도 높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쓰셔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그 내용은 그 컨텐츠를 가져다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좋죠. 어, 키즈쿨 수학, 미들쿨 수학, 하이쿨 수학 이렇게 그 과정에 이름을 부여하면 과목 확장성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 지금 이거는 이제 이름이 가진 연령의 한계 때문에 극복하는 예시를 드린 거고 또 이런 고민도 되게 미들쿨 수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수학 키즈쿨 영어학원 중등부 수학영재반에서 시작된 중등수학 전문 브랜드입니다. 설명을 붙이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 또 학원 이름 이미지 원장님들 중에 그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학원에 대한 되게 빡센 이미지가 있다. 뭐 그게 꼭 이름 때문이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름이 가진 뭐 스파르타, 뭐 열정과 뭐 도전 막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좀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좀 뭔가 무서워서 빡세서 그럴 것 같은 이런 브랜드도 좀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빡센 학원 이름을 임의로 지어보려다 그냥 빡센 수학학원이라고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자, 빡센 수학학원 초등부는 뭐 브랜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각각 브랜드를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부는 기초센, 중등부는 실력센, 고등부는 득점센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써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광고하실 때 밑에다가 상호 쓰시는 곳에 기초센 수학, 기초센 수학은 빡센 수학학원의 영재 초등수학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학원 이름이 너무 어려 보인다거나 빡세 보인다거나 반대로 학원 이름이 분위기가 너무 물렁물렁해 보이는 것들 이런 서브넷 브랜드 전략으로 희석시켜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밖에 간판을 바꾸지는 못하죠. 이렇게. 밖에 간판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사실 간판 보고 오시는 숫자는 거의 적고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 인스타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광고를 받거나 우리 블로그를 받겠죠. 자, 그럴 때에 이 이름이 조금 거부감을 걱정, 우려를 좀 덜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름은 이름일 뿐이죠. 지금 제 이름이 이종성인데 이 이종성이라는 말 이름이 가진 느낌에 제 마케팅 되게 잘할 것 같아. 학원에서 태어났을 것 같은데 또는 뭐 전문가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전혀 없는 이름이죠. 이종성. 그런데 이런 제 말과 저의 컨텐츠가 완전 저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 인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이름 때문에 스스로 그 선입견을 가장 크게 가지고 계신 건 원장님이지 고객들은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거르는 경우는 크게 없으니까 너무 이름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름이 가진 이미지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컨텐츠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원장님의 학원의 단면들이 보이는 블로그, 인스타, 전단지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이미지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니까 학원 365 프로젝트 시작하시면서 원장님이 원하는 이미지 상부터 정의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이 브랜드 이름이 가진 이미지를 극복하는 방법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마저 보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코치였습니다.